한 주가 아니라 며칠 전에 또 저희가 실방을 했죠, 토요일 날. 참 시간이 빠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 가족들은 한 주 동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오늘은 뭐고 무슨 얘기부터 시작이 될지 머리가 먹먹하네요, 사실. 그래도 또 시간은 돌아왔고 또 시간을 흘러가고 오늘 되게 춥죠? 이제 춥다는 소리가 오늘 제가 한 10번 넘겠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등에서 찬 기운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옷을 한 두세 번 바꿔 입었습니다. 아침에는 반팔에 그냥 긴팔 입었다가 다시 긴팔에 또 긴팔 입었다가 이제는 담대는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또 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이럴수록 이제 갑자기 추워졌고 또 앞으로 이제 더 추워질 거예요. 영하로 떨어진 곳도 지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방방 곳곳에 계시니까 기온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럴 때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이제 지나고 이 한 해도 거진 이제 2달 반도 안 남았죠. 참 시간 빠릅니다, 그쵸? 저희가 이민년 막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민년도 다 끝나가요, 지금. 다 끝나가는데 또 저희는 또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또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초하루인데 참 빠르죠. 보름 돌았으면 초하루 돌았으면 바로 또 저희가 또 기도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가족들이 이번에 좀 많이 가세요. 네, 많이 가시는데 좀 추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겨울옷 챙기세요. 안 챙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보니까 이 대구도 이 정도 추울 것 같으면은 거기는 되게 더 추울 것 같아요. 꼭 감기 안 들게 옷 우리 제주도 갔을 때는 옷 꺼내보지는 못했죠.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반팔 입고 다녔는데 또 꽃 사실 챙겨갔다가 꺼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들고 왔는데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4분 됐는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네. 다들 저녁 식사는 다 하셨고 또 거의 설거지도 끝났을 것 같고 다들 따뜻한 방에서 누워서 시청하실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제가 댓글을 보면은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조금 많으시죠. 서로 이렇게 인사도 좀 해드리고 강규리 씨도 들어오고 아까 정세붕 언니는 또 기도토에 오셨죠. 오셨다가 또 가셨는데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기도 일정 잡아놓고 당연히 이제 기도 준비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요.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만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걱정돼서 문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좀 불편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피해는 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다리 불편하신 분들 좀 올라오시다 힘드시면 거기서 이제 스톱하시고 어디서 선생님이 꼭 계셔라 하면은 꼭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도 한라산 다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네,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면서 다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선생님이 들어오시지 않네요. 네. 어, 기억을 해줘서 고맙다고. 언니, 당연히 기억하죠. 이제 거의 저희 가족들은 거의 제가 기억을 다 해요. 뭐, 이제 이름과 얼굴 거의 다 기억하죠. 지금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데. 근데 이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계시다가 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나 절이나 특히 무속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꾸준하게 뭐 오시는 분들은 오시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오시는 분들 변화가 좀 많은 곳이 이곳이죠. 뭐 정말 여기면 안 된다 하고 매일매일 오시다가 뭐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소리 없이 조용히 오셨다가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제 조용조용히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오히려 또 더 많이 계시죠. 우리 가족도 아시다시피 뭐 밴드 속에 이제 뭐 활동하신 분도 계속 활동하시고 거의 은퇴하신 분이 거의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도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기도 일정이나 모든 이제 행사 이렇게 볼 때는 3분의 1은 이제 나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고, 다른 분들은 조용조용히 그냥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00, 뭐 진짜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정말 많아요. 많은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안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날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상처 안 받으세요?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속은 상하지만은 뭐 그게 일상이니까는 그렇게 상처 받지는 않아요. 뭐 안 오실 때는 또 이유가 있구나. 뭐 다른 데 가셨겠지. 좋은 인연 만나서 또 가셨겠지.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가셨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른 데 갔는데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고, 뭐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고 안 받고 그 시기는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아까 지백 씨 들으셨는데, 질수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죠. 그 삼재팔란인가? 그쵸? 올해 지나면 또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조금씩 뭐 좋아질 거라고 또 생각하고 또 좋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백 씨가 올 한 해 조금 일들이 좀 많았죠. 그래도 말은 감사한 게, 선생님 이 정도면 정말 다행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더 가죠. 이런 분도 계세요. 사고 나서 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고가 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고는 났는데 제가 이 정도 다쳤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뭐 성격에 따라 다 틀리니까는, 생각에 따라 다 틀리니까는 그게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자면 사실은 3제 때 언선이가 수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수술을 되게 많이 한 건 아니고 수술을 두 번, 세 번 했네요. 하고 또 기부수 한 세네 번 그렇게 했는데 응급실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랬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표정만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또 살면서 은성이 또래 애들이 아픈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아픈 애들도 많고 병원에 이제 장기적으로 있는 애들 많은데, 그렇지 않고 씩씩하게 뭐 조금 다쳐도 다닐 수 있다는 말도 저는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금강성불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정말 저는 큰 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나는 우리 애 이렇게 초를 올렸는데 왜 우리 애가 다리 기부수했냐고 이런 것도 사실은 계세요. 뭐 그분한테 제가 할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 생각이 나름이니까 뭐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 또 더 좋은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긍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애고 이제 저희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채민 씨가 지금 건강한 것도 감사한데 건강하면 다른 욕심이 그렇죠. 다른 욕심이 생기죠.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부모 마음으로서 뭐 우승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 기도는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진짜 정말 제 욕심 같아서 더 큰 욕심을 부린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예. 뭐 뭐 우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원성이 가는 길을 가자는 대로 저는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그게 더 욕심인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뭐 언저머니가 인덕 성불 해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덕 최고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이제 뭐 도움보다는 나를 갖다가 챙겨주고 뭐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호응해주고 서로 인연이 돼서 같이 함께 일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또 서로 웃고 언니 동생 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이게 다 인덕인데 인덕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정말 인덕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위에서 네가 왜 인덕이 없냐고, 니 진짜 인덕이 많은 애라고 항상 그렇게 이 주위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인덕이 없냐고. 그 또한 생각해보니까 제 욕심이었는 것 같아요. 저는 인덕이 있었는 것 같은 게 정말 힘들 때 누구나 우리가 한 번씩 힘들잖아요. 힘들 때 꼭 누군가 날 도와줘요. 이거 특히 이제 주위 언니들이 도와주고 때로는 이런 적도 있어요. 돈 3천만 원 그냥 너 이거라 1억도 준 언니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네가 형편이 되면 천천히 갚아라는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인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연히 다 갚았지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인덕인데 저는 이제 인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인덕이더라고요. 그 인덕은 뭐 크게 힘들진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신만 조금 내려놓는 것보다는 신뢰죠, 신뢰. 사람 관계에서 신뢰고 믿음이고 그 부분이 인덕인 것 같아요. 그 경우라죠. 그 신뢰가 경우죠. 그러니까 약속 뭐 그런 마음들 그게 오갔을 때 인덕은 그냥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덕은 자신이 만듭니다. 저희 가족들 인덕 없다, 인덕 없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인덕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쉬울 것 같아요. 인덕 많다. 은설이 언니, 코가 좀 높아졌겠죠? 네. 유피디님이 신의 뜻대로 하소서 해놨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잘 그냥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저도 뭐 마음 고생이는 거 없었겠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다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 맡기니까 편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는 대로 이렇게 다 들어주셨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과하게 감사하게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신의 대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시자는 대로 하시자는 대로 뭐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땐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또 지나다 보면은
더 큰 거를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한 이제 일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유 달지 말고 어차피 기도하고 신을 믿고 조상을 믿을 거면 아무 이유도 달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 있습니다. 이건 저는 제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경험담 얘기했죠. 저는 솔직히 이 신의만큼은 우리 가족들이고 누군가한테 거짓은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했는 대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뭐 제 소견상 그냥 경험했는 대로 우리 가족들한테 그냥 얘기해 드리고 싶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우리 가족들이 그게 마음이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와닿고 안 와닿고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진심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진심이 통할 때가 있으니까. 네. 이제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선생님 앉으시면 또 인사 말씀 듣고 또 즉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밴드를 보니까는 질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질문이 몇 분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저희 가족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네. 선생님 인사 말씀 듣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조금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한 5도 이상 차이 나고 오늘 대관령에 뭐 첫 영하로 뭐 지금 내려가고 첫 서리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도 또 거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신당 주변이나 신당 올라오는데 이제 오죽배는 다 심어놨고 또 이제 오늘부터 또 그 옹벽 쌓는 자리에 칠 단청을 지금 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조만간 이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시죠. 질문할까요? 벌써? 네. 오늘 선생님 인사 말씀 되게 짧죠? 김태림 언니네요. 조상분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해놨네요. 응? 조상분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가요? 해놨네요. 조상이면 다 뭐 부모나 조상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전생 인연법도 있고 현생 인연법도 있고 또 조금 가까운 그런 쪽으로도 조금 있습니다. 간혹 점사를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쪽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 쪽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살아생전이 똑같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아빠가 막 자식들을 위해서 막 목을 매는 사람이 있고 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목을 매는 사람이 있지만 또 속마음은 똑같겠지만 겉모습은 좀 다르듯이 조상님이 조금 왕래를 좀 많이 하시면 후손들 조금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은 계십니다. 간혹.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 서적과 풍수용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뒤탈 없이 정리하는 방법을 여쭤봅니다. 뭐 서적은 정리하시는 거는 뭐 필요하신 분 주셔도 되고 그건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거는 또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게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에 스님들이나 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자기가 봤던 거 공부해왔던 책자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소중히 아껴놨다가 자기하고 인연되는 사람들 또 거기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한테 꼭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참 그런 책을 하나 받고 이래 하면은 참 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
후배들이나 제자들은 참 큰 영광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책자들은 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 주위에 보고 혹시나 그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 줘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금성천하로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성경 씨, 절을 할 때 3배, 7배, 108배를 정해놓고 절을 해야 하나요? 절하다 보면 숫자 세알되는 것이 좀 집중이 안 되고 하고 싶은 만큼 절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 그 뭐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지만 그래서 신당이나 부처님 전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은 108법례 뭐 그래서 1000배, 3000배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분 그 적시 때 말씀드렸다시피 단주와 염주를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돌렸을 때 108배 그래서 108염주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절을 하다가 잔념이 생기고 뭐 해수를 한다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뭐 3배, 7배, 21배, 네, 108배, 뭐 1000배, 3000배 또 예를 들어서 뭐 내 나이만큼 내가 오늘 조금 뇌를 내려놓고 내가 뭐에 조금 그런 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도도 할 때는 거의 보면 108배나 3000배도 하지만 거의 나이 숫자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해운마다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내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애 씨, 선생님 병원을 갔더니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골다공증이 심한 거는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간혹 있지만 아마 7, 80% 여자들 쪽에 골다공증이 많이 갑니다.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음식 섭취나 이런 데서 왔는데 그래서 골다공증을 하려고 하면 골다공증을 하려고 하면 홍화씨 같은 거, 홍화기름 이런 걸 참 좋은 거 많죠. 예, 그런 거 좀 드시면 좋은데 그런 걸 평상시에 홍화기름 그게 참 좋습니다. 좋아서 홍화기름 그거를 건강 골다공증인데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참기름이나 들기름 대용으로 그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뭉칠 때 그걸 사용해서 집안 사람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뭐 골다공증이라 하니까 지금 관절 같은 경우는 우술이라든지 뭐 오골계 등등 예,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섭취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시면 좋은데 최고 좋은 방법은 아마 홍화씨 같은 거를 그래서 야채 같은데 이렇게 좀 버물려서 좀 드시고 이러면은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홍화씨 그거를 이렇게 뭐 공복에 저녁에 잘 때 한 숟가락씩 먹고 자면은 골다공증에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예성 씨, 남편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옷이며 신발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야 하나요? 그 중에 몇 가지는 남겨서 제가 입어도 될까요? 예, 그거는 뭐 대개 보면 남편들 가 있는 거는 다 뭐 해주는 게 좋지만 꼭 뭐 다 버리라 하는 거는 그게 없으니까 예, 본인이 뭐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번을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영가가 가장 좋아하고 아꼈던 것은 될 수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태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100번 정도 해주실 건데 또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꼭 버리라 하는 법은 없지만 대개 보면 사람들이요 그 욕심이에요. 서방님이 입었던 옷 좀 깨끗하고 좋은 옷 아꼈던 옷 이런 걸 보면 버리기 싫어가 그걸 또 입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깨끗이 태워서 영가가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좋고 요즘 태우려고 힘들면 뭐 가지만 중요한 거는 뭐 산에 같은 데 가서 태우고 아니면 오전에 화장터 같은 데 가도 태워준답니다. 하도 그래서 좀 태워주시고 영가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영가가 가져가도록 하고 또 뭐 본인이 그냥 필요로 하다면 한두 개 사용하는 건 관계없겠지만 저는 뭐 깨끗이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가는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내 옷이 아까운 옷이 저기 있다고 해요. 집착을 하면은 이성도 못 가고 저성도 못 가고 구철이 떠돈다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몇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수지 씨, 제가 운동하던 일산 호수 공원에서 여자가 물에 빠져 자살했었는데 그때부터 전 운동을 못 가고 있습니다. 대충 장소를 알아서 너무 무섭고 찝찝해서 선생님 어찌해야 되나요? 평생 안 가야 하나요? 예, 그거는 뭐 자꾸 그 찝찝하다는 것은 뭐 안 좋다는 건데 그러면 굳이 그쪽으로 할 필요 없이 다른 쪽으로 운동 코스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그냥 무난히 그냥 매일 가는 길에도 가다가 뭐 섬찟하다면 거기는 영가가 있는 자리라고요. 사람이 가다 보면 평상시 잘 다니다가도 뭐 섬찟하게 소름 돋듯이 막 확 고개를 돌리고 그때부터 겁이 확 들어온 경우 그때는 거기가 영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다 보면 흉가 같은 데나 이런 데 한 번씩 가다 보면 그런 걸 표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영을 떠서 아 저기 뭐 여자가 이래 갔구나 저래 갔구나 찾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찝찝하다면 안 하는 게 맞죠. 언제까지 가는 건 없죠, 그죠? 내 마음에 괜찮다 싶으면 가시고 아니면은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면 영원히 안 가시는 거 맞고 다른 쪽으로 운동 코스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수환 씨 대전이죠. 궁금해서 올립니다. 산삼 나오는 자리는 주변에 명당 자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예, 원래 산삼은 요물이라 해서 신에서 하늘에서 주는 명약이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천종이죠. 천종이라 하는 건 뭐가 하면 꿩이나 이런 새들이 그 산삼씨를 먹고 배설을 했는데 그게 자동으로 낳는 게 그게 천종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참 정말 그인데 요즘은 이제 장례삼이라든지 산양삼을 심습니다. 심는데 그건 명당터가 절대 삼이 나는 자리는 명당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참 그 모르니까 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삼이 나는 자리는 절대 햇빛이 들어온 자리가 북향, 예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자리, 습기가 없는 자리는 또 안 씁니다. 산소는 습기 있는 자리 물 찬다 하면 안 좋다 하는 뻔하게 아시잖아요, 그죠? 햇빛 잘 돌아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산삼과 산소는 극과 극인데 그 명당 자리인가 역할이 물으니까 제가 참 순간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산삼은 햇빛을 보면은요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죠? 산소는 그 반대로 산삼은 가면은요 우리가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타면은 산삼을 뭐 몇 번 캤지만 그걸 하면요 삼을 캐고 싶으면 산을 가서 산을 캐고 싶으면 북향산 약간 좀 습기가 좀 있다 싶은 쪽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같은 것도 약간 습기가 있는 쪽에는 이렇게 가지만 도라지는 그래도 양지 쪽이 좀 있고 더덕은 습기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삽주나 이런 거는 열이 있는 거는 그래 이제 위장에 좋고 이런 걸 캘려고 하면은 햇빛 있는 쪽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산삼과 산소는 극과 극입니다. 완전 반대죠, 반대. 산삼이 낫다? 터는 명당터가 맞겠지만 산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시면 아실 겁니다. 산삼은 북향산에 나면서 습기가 찬 데 나는데 산소는 습기가 찬 데나 북향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데는 서지를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종민 씨.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 참 기가 차다. 왜 이야기하고. 지가 습관을 바꿔야 되겠지.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예? 옛날 어른들 말씀이 참 진짜 저는 한 번씩 가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컴퓨터도 있고 지금 문교부 혜택도 많이 받지만 그때는 소학교만 와도 다 그 시식으로 살아간 건데 뭐라 했습니까 그분들이? 돈 버리는 자랑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하라 했습니다. 돈 100만 원 버리는 자랑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하라 했어요. 돈 10만 원 100만 원 버리가 110만 원 쓰면 적자고 100만 원 버리가 10만 원 쓰면
90만 남으니까. 그랬기에 선은 자랑하라겠네. 돈 관리를 하는 법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돈은 벌면 번도 다 나간다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습관이, 돈 쓰는 습관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돈은 돌고 돈다 했죠. 돌고 돈다 했지만 저는 또 그것 또한 참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공개할게요. 저는 이때까지 제작기로 오기 전에는 그냥 계산 없이 벌로 살았습니다. 내게 없었기 때문에. 제작기로 올 때는 내한테 의무가 있잖아. 그죠?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도 3월 3진 날 되면 그 산신제 지내야 되고, 10월 보름날 되면 도당제 지내야 되고,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초도해야 되고, 기도도 다녀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는 3등분으로 딱 자릅니다. 3등분으로. 돈이 들어오면. 어떨 때는 4등분으로 자를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3등분으로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들, 결혼날 일 되면 과일사가 제 지내는 부분, 예를 들어 오늘 내 10만원 벌었다면, 그거 딱 33,000원 할아버지 목으로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 다니고 기름 떼고 기름 다니고 하는 경비 또 33,000원 딱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돈 경비가 써야 되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0만원 벌이면 33,000원 밖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1년에 지금은 제가 뭐 할아버지 대접을 그래 안 하고 도당제랑 산신제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많이 할 때 8번씩 했는데 저는 보고 내보고 미쳤다 했는데 그때 일 많이 할 때입니다. 일 많이 하니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할아버지 목이 많으니까 할아버지 대접을 그만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 하니까 뭐 차도 사고 타고 다니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공과 잡비도 나가고 나도 목욕탕도 가야 되고 뭐 가다 보면 밥도 한 그릇 사 먹어야 되고 우리 또 식구들하고 어디 기도를 하고 움직이면은 밥도 한 그릇 사 먹고 하는 경비는 내가 쓸 수 있는 33,000원에 거기에 준이가 맞춰서니까 할아버지들 일할 때는 할아버지 버리는 돈 그대로 갖고 다시 갚는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택해서 이날 이때까지 편하게 그냥 노각합니다. 저놈은 뭐 할아버지 대접한다 말만 들으면 바로 시작하네. 우리는 할아버지 대접할 때마다 빚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빚낼 데 없어 뭐 한다 하는데 난 그런 사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제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목을 딱 떼놓고 갑니다. 할아버지 언제 대개문 사람들이요. 원래 구설하고 나면 할아버지 내년에 돈 벌이지면 또 3월달에 또 학교역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저를 열심히 불리가 돈 많이 벌이놓으셔 뭐 벌면 내리라 또 다시 하고 뭐 못 벌이면 1년 후에 하는 기고 뭐 할아버지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잖아. 그죠? 100만원 벌이고 100만원 더 썼으면 헛방인데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집도 사야 될 거고 예를 들어 자식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거고 나중에 내 노후에 그것도 있고 이러면 돈을 딱딱딱딱 갈라놓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1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등분 한다면 25만원이 내 쓸 돈인데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저장을 하든 어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가보면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느냐? 돈이 한목에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1억, 10억 하면요 사기꾼입니다. 그죠? 오늘 내가 예를 들어 막노동에 오늘 일당 10만원 벌이시면 나는 어떤 한 일이 있어도 요거는 나중에 내 집 살 돈, 요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건 내 가족들한테 쓸 돈, 자식들한테 쓸 돈, 제끼 놔놓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2만원, 3만원이면 요 한도 내에서 담배도 사프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밥 한 그릇 먹고 요거로 끝을 내겠다고 생각하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잘 버는데 저 사람은 돈이 없어. 나 그 사람 바보라고 합니다. 그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했습니까? 지만 잘 그래 계획성 있게 가는데 혹시 의아마음심아 예를 들어서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멈추면 그 돈을 간직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불의의 의안이 없도록 최선을 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확천금을 줄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그래 계획성 있게 살아가면서
다른 우환이 있어가 돈이 옆구리 툭 터져보고 자식이 어디 가가 뭐 사고 쳐가 빚내가 돈이 픽 나가보고 이런 거 엄두를 하는 게 제가 할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저 또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거 뭐 분칠하는 거, 문디 얼굴에 분칠하는 것도 싫어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금전이라 하는 게 참 좋지요. 하지만 너무 금전에 매달리도 안 좋지만 그래도 나중에 노후나 모든 걸 생각을 할 때, 그죠? 근데 돈이라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래 점사를 보고 이러면 돈이 딱 모이는 시기가 20대, 30대, 40대에 딱 하지만 20대는 사실 그래요. 40대, 50대 때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와야 된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성 있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전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 아는 젊은 친구인데 어디 가서 신을 받으려고 막 하는 걸, 그때 신을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좀 한 10여 년 됐는데 한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 갖고 신을 받으려고 하면서 저한테 왔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받고 안 받고는 거기 뭐 날 잡아 하는 거는 하고, 내 같으면 니는 신 안 받는다. 왜요? 니 신 받아도 안 되거든. 그냥 이 사람이 고마 기가 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때 이 군이 우보 의성 이리 가면요, 돈 3천만 원 하면요, 돈 3, 400평, 4, 500평짜리 밭 같은 거요, 살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약했습니다. 그 신 한 노릇 하지 말고 그거 갖고 저가가 없는 그거 네 신애가 다 내 비리가 나도 신도 뭐 하면은 네 방거치 될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겠네. 그거 갖고 그거 갖다 떼내놔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오히려 그게 네가 정신 차렸을 때 니한테 큰 극이 될 게다 했는데, 정말 그 양반이 우야하다 보니까 저하고 뭐 코드가 맞았는지 제가 좀 강하게 캐놓이 신경질을 났는지 한 보름 있으니까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집에 부동산이 소개하시는 분 많았는데 우연찮게 왔는데 그분하고 또 부동산을 같이 왔어요. 이야기했는데 군인 우베에 2,750만짜리 땅이 하나 있었어요. 사락하니 진짜 19탈동가 그거 샀어요. 거의 그쪽 편에서 신날 받아난 사람 니는 이제 죽었다고, 니는 1년도 못 산다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그 땅이 지금 한 7, 8배 프로가 그거 갖고 사업해가 지금 멋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장기동에서 빼다구 해장국집 한 3억 몇천 그거 사갖고 3억 몇천 들이가 지금 멋지게가 결혼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왔는데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내가 관리하는 방법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돈이라 하는 거는 돌고 돌아야 되는 게 돈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나중에 노후에 되면 병원도 한번 가야 될 경우가 있을 거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럴 때 노후 자금이라 하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보험 왜 듭니까? 보험, 그죠? 보험 드는 게 노후를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참 보험이라 하는 게 참 좋을 때는 정말 좋죠. 사고로 하는 건 낸다 하고 나는 게 아니고 0.00001초 만에 나는 게 사고인데 그걸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보험 들다 집에 무슨 우환이 있어가 보험 그 특계가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두 달이 있으면 안 걸리고 사고나 봅니다. 그죠? 참, 그러면 그 사람 기가 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엄두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념을 빌고 살고 내가 돈 금전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획성 있게 돈을 버리면 얼마를 내가 100만 원 버린다, 1000만 원 버린다 자랑을 하지 말고 내가 얼마를 모은다고 자랑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 자신과의 약속, 누구의 약속도 아닌 지 자신하고의 약속. 이 돈은 내가 얼때는 안 쓸 거야. 얘는 내 큰애 나중에 결혼식일 때 뭐 할 거야. 아니면 우리 마누라 평생 내를 위해서 밥 해주고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마누라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하기 좋아하면 찻집이나 이런 거 하고 좋아하면 이건 내 꼭 하나 해줄 거야. 10년, 20년 후에라도 그런 계획성 있게 모아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고 반성한다고 하네요. 김미숙 씨,
상가집에 가서 조금 앉아 있으면은 모든 사물이 흐려 보이고 몽롱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찬바람 좀 쐬면 괜찮아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가집에 간다고 해서 사람, 지금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길사가 있고 형사가 있는데 사람 노력도 사는, 저는 뭐 참 이런 길을 가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인간 노력도 뭐 하고 사는 게 무당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형사에는 될 수 있으면은 품앗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야 또 나중에 가기 때문에 그래 움직이라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점사를 보더니 상담을 할 때 언제쯤은 가지 마라 하고 이럴 때, 그래서 충이 부딪히는 날 상가집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서 호상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고서나 이런 거 갔다든지 이래 안 좋게 갔는데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내하고 딱 걸리는 날, 걸리는 방위에 상가집을 가면 그런 쪽으로 표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전번에 또 이야기했죠. 갔다 와서 속이 미싱미싱 하면은 미나리 대궁 밑에 뿌리 잘라가 사과 식초에 담가놨다 갈아가 마시고 판필 하나 마시고 자고 나면 깨어날 것 같고, 그것까지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참 이거 내 머리 컴퓨터도 아니고 다이아가 다시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 참 기가 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우령 씨네요. 우리 딸 수시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식이나 상가집에 갈 일이 생기면 가도 되나요? 내가 전번에 이야기 또 했습니다. 큰 시험 놔두고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지만 꼭 가야 될 때는 뭐 이야기했나마는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게 좋다고 또 이야기를 또 토시 하나 틀리게 또 지금 또 다시 또 앵무새처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 좋은 게 좋다고 될 수 있으면은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요즘 그런데 뭐 솔직한 말 내가 보면 참 젊은 사람들이 참 이거 사는데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어떨 때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결혼 날 잡아놓고 나 뭐 결혼식에 가쁘제. 또 언니가 결혼을 안 하고 동생이 결혼했는데 언니가 그 동생 결혼식장에 가쁘제. 참 기가 차죠. 아버지 엄마가 머리들 안 올리는데 자식 머리 올리는데 손잡고서 가쁘제. 참 기가 차죠. 응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 진짜 힘들 때 위에 붙어 살다 보니 하나 생기쁘고 그래 뭐 혼인신고만 살지만 나중에 결혼식일 때 안 되면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그냥 물 한 그릇 놓고 맞절이라도 하고 조상님들을 구하고 손잡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결혼 날 잡아놓고 결혼 안 간다 했습니다. 그 결혼요 잘 찍어 보십시오. 진짜 결혼 생활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아는 결혼을 잘못했나 저놈을 잘못 만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서 이야기 또 앵무새처럼 또 이야기할게요. 집에 많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가집 안 간다 그랬죠. 상가집에 갔다 오면 제사 안 지낸다 했죠. 그 달에는. 그죠? 똑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숙이 언니가 그때 한번 밴드 한번 올렸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꿈에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을 다시 치르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 꿈에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꿈 꾸고 난 다음날 제가 침대에 앉아 일어났다가 기저귀를 켜는 순간에 어지러워서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 옆 방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혹시 꿈과 관련이 있나 여쭤봅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전번에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사람은 일생에 왔으면 갈 때는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래서 참 또 우리 옛날 어른들 이야기 합시다.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가 참 좋았죠. 왜? 예전에는 정말 오래전에는 제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7년상을 했답니다. 7년상. 그리고 저는 5년상, 3년상 하는 거는 봤습니다. 집에 빙수 차려놓고 아침 밥 올리고 마상주가 산에 갔다 오고 산소 갔다 오고 하는 거 하는데 그게 뭐가 하면은 우리가 3온 7백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3온 5, 3온 700 하는 게 있는데 3, 5, 7에 3, 5, 7에 3년, 5년, 7년에 해탈을 한다. 간다. 그래서 가기 전에는 빙소에 와서 식사를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빙소를 차려놔놓고 3년, 5년 했는데 요즘은 3호도 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간대. 지금 이제 한 1년 되면 아마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다시 돌아가신다 하는 거는 이제 비로소 그 집 주위에서 이제 그 영가가 해탈해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 표적을 받아서 현기증 같은 게 조금 심하게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저 나이쯤 되시는 분들 촌에 좀 계는 그 쪽으로나 가신 분들은 아마 빙소 차려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다가 빙소 차리가 3년상 5년상 하는 것까지도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그 우리 우예 때 이야기할 때 뭐 7년상까지 했다 하거든. 3원 700 하는 이야기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그래서 3호제 지내고 바로 해탈에 가면 좋은데 적어도 3년 동안은 왕래를 한다. 그래서 7년 최고 길어도 7년까지는 왕래를 하니까 7년 이후에는 간다. 그래서 오신 분들 그 식사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빙소를 7년, 5년, 3년 요즘은 안 하는데 안 하지만 그죠? 그게 그래서 왜 홀수 안 하고 짝수 안 하고 홀수 하겠어요, 그죠? 3원 7배 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표적을 좀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들은 대개분 뭐 굳이 여기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절에 가든지 이래가 신중당 같은데 장군당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절을 좀 하시고 나면은 몸도 개운해지고 아마 괜찮습니다. 그 잘못하면 그런 걸 현기증 일어나고 쓰러지는 부분 이런 게 순간적으로 오는 게 잘못하면 그게 몸에 배이면 습관적으로 연연히 한 번씩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명정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군당이나 그 뭐 가까운 데 굳이 뭐 갈 건 없지만 장군당이나 신중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절을 좀 하시고 불을 좀 켜시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밴드에 올라있는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 스님님. 그럼 뭐라고? 네가 약 좀 팔아라. 나 앉아 듣고 있을게. 자, 그나마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은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집에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게 좀 많이 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개 보면은 날씨가 추고 감기가 온다면은 기관지 계통이 조금 최고 먼저 오죠, 그죠? 그래서 목이 아프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은성이가 장기침을 조금 있고 자가 조금 목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저 청도 그 재래시장 갔는데 보니까 약도라지가 한 10여 년 넘는 게 있어서 좀 사가 왔는데 집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가시고 집에서 이럴 때는 최고 좋은 게 약도라지하고 무청 위에 말랐는 거, 위에 파란 거 조금 썰이 갖고 무말랭이, 경상도 말로 무말랭이가 경상도 말로 뭐 하나 오락지 하죠, 오락지 하듯이 피드가이 말리고 그리고 배 좀 넣고 생강도 좀 넣으면 좋은데 생강은 딸이 넣으면 뒷맛이 조금 매운맛이 나가 애들은 잘 안 몰락합니다. 그리고 수세미, 예, 수세미 한다고 저 식자재마다 파는 거 말고 저 오이 코끼리 코마이 큰 거가 밭에 달리는 수세미, 예, 그것도 좀 사서 조금 여러 건조기 같은데 좀 말려서 그런 건 조금 말려서 해야 약성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려서 좀 따렸다가 그 아침 저녁으로 이래 좀 따뜻하게 한 잔씩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참 좋고 애들 또 특히 집중력이라든지 장기침 많이 하는 애들은 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올 겨울에
그 감기 음식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하시고, 저도 지금 조금 그래서 지금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산에 오셔서라도 한 잔씩 마실 수 있도록, 주둔자의 딸이 나왔다가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감기 예방에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파 뿌리 같은 경우 더 좋고, 예, 뭐 엿는 거는 몇 가지 여야 되겠지만 얼음 등굴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거를 한 10가지 이상 이어가지고 조금 딸이 나왔다가 오시는 분들 한 잔씩 드실 수 있고, 또 천식이나 장기처 많고 머리 두통이 많은 사람들은 한 잔씩 아침 저녁 한 잔씩 먹으면 아마 감기나 머리 두통은 많이 없어질 거니까 그것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뭐 단청 7월 시작해 놔 가지고 지금 참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막 오죽대 신고 돌아서면 또 저 단청을 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은 강화도 갔다 와야 되고, 돌아서면 도당지 준비해야 되고, 참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불알이 요렁소리 납니다. 불알이 요렁소리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그것도 만들어 보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그렇게 하면 집에서 그래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아니면은 감기가 들고 이런 것들랑 배 하나에다가 속 파고 거기에다가 생강 넣고 팥뿌리 넣고 수세미 좀 넣고 도라지 넣고 무 조금 썰어 가지고 그 꿀 좀 넣어 갖고 푹 끓여 갖고 꼭 짜가 따뜻하게 먹고 이불 덮고 땀 안 흘리고 자고 나도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올해는 감기 걸리지 말고, 또 내년에 건강을 또 많이 또 신경 써야 되는 행운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에 좀 준비를 했다가 이제 따뜻하게 올라오면 이제 커피 한 잔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약차 한 잔 하러 가면서 한 잔씩 돌릴 수 있도록 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약을 팔을 수 있기는 아마 또 우리 선녀가 약을 좀 팔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허리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녀가 좀 약 좀 팔도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팔아보시오. 어제 잘 팔대요. 네. 즉시즉시는 선생님께서 파셔야 됩니다. 김현주 씨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신랑이 산에 가서 소주 뿌리고 옵니다. 근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전에 소주 뿌리고 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산에 가 아무 산에가 뿌리진 않고 산소가 뿌리겠죠. 예, 산소가 뭐 소주가 하는 거는 마음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행이네. 소주 할게 막걸리 있으면 산소 다 파디빌긴데 멧돼지가. 그죠? 그래서 예, 그런 건 뭐 마음 아닙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혼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뭐 철없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서는 제가 마음이 진심 우러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진짜 부모님이 계시가 내가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다고 해초리 들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한번 살아가야면 좋겠다 하는 좋은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으시면 내 일이 안 살았다 할 정도로 내가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자니까 뭐 잘못한다고 해도 누가 네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나이가 조금 들면서, 나는 나이 진짜 한 6, 7 돼서 내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 부모님 내가 잘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든지, 아니면 정말 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주든지 했더라면 참 내가 이런 안 갈 길인데, 내가 어느 분야에 가도 내가 참 꼴찌는 안 할 자신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왕왕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부모님 산소라도 알면 한번 찾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마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지금 산소에 가고 하는 거는 아마 그분 그 소리 들으니 옛날 제 생각이 나서 그래 말씀드립니다만, 그는 마음에 가서 조금 의지를 하고 마음에 조금 힘든 걸 내려놓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뭐 남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이 산소가 아니고 갑갑할 때마다 산에 가서 솥을 뿌리고 오면은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아, 예. 그러면은 그분은 또 그분대로 그분은 참 그분 누군지 몰라도 나중에 제가 한 뵙고 싶네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죠? 다른 사람은 괴로우면 자기 이슬이를 자기 입에 뽀뽀하는데 그 입에 하기는 그러있겠네. 산에 가서 산신령님한테 데리고 오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참, 예? 그분 나중에 한 뵙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면,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정말 힘들면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도 아빠를 생각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3명이면 한 7명 정도는 엄마를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내가 있었던 인연으로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엄마가 10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몸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오면서 엄마한테 그 아픈 고통을 주고 왔던 그 업으로 엄마의 나중에 되면 엄마를 그렇게 한 경우가 10명 중에 남자들도 힘들다 그죠. 10명 중에 2~3명은 남자들을 가릴 수 있는데 실질은 따지면 한두 명이랍니다. 엄마한테 그만큼 정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술을 자기 뽀뽀를 안 하고 그거 갖다 붓는다 하면 반은 도를 통했는 것 같다 그죠.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산신에 갖다 뿌리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입에 안 붙는 것만 해도 뭐 고맙다 해야죠. 예. 네. 제가 오늘 이제 장군당에 올라갔다는데 그 앉아 있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장군당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거는 저는 사실 기도라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목을 짓는 거는 저는 별로 그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도라 하는 거는 첫째 장군당에 기도한다, 산신에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봉전함을 간다, 한라산을 간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를 어디 간다. 그것지만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내가 100일을 하고 싶다 하면 정말 힘든 거는 100일이 아니고 21일 기도예요. 100일 기도는 쉽습니다. 21일보다는. 21일은 정말 까탈스럽고 탈도 많고 곡절도 많고 100일 기도로 깨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21일 기도한 사람은 많이 깨집니다. 왜? 시름이 너무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 목을 잡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 100일 한번 해볼래? 아우, 그래 마요. 그럼 21일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합니다.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니는 90% 헛방이야. 예, 그만큼 시름이 많고 조화가 많습니다. 근데 21일 기도 잡아놓고 제대로 성물 보시는 분요, 몸이 막 열이 나고 몸이 한번 되게 아파도 그거 참고 기도하시면 제대로 성물을 봅니다. 일부러 아프지는 마시고. 몸으로 7성이거든요. 21일, 372, 20일. 그래서 7성인 쪽에서 문을 열고, 7성칸 물이다, 그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그죠? 그래서 몸을 막 아프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해보면 정말 기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21일 기도할 때는 음식을 가리고 하는데 100일 기도는 음식을 좀 덜 가려야 되는데 21일 기도는 음식도 가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21일 기도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21일 기도를 계룡산이고 전제는 뭐예요? 계룡산 아마
그 신원서 쪽에 그도 미륵당 용화사라고 이기주 스님 도당에 21기도를 제가 참 많이 들어갔는데 이기주 스님이 갑니다. 너 저 백이라는 놈보다 진짜 대단한 놈이다. 한 번도만은 20일을 안 깨고 다 하고 밥해가 아침 밥해가 소다 올려놓고 그 밥 먹고 식당 밥 먹도 안 하고 진짜 기도하고 하는 놈.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하면서 그분 내가 경문 아까 이야기했지 문서 그걸 내가 받아와서 그걸 우리 미한테도 우리 선녀한테도 이거 한번 봐라 하면 받아왔는 걸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저는 뭐 가진 게 없이 있기는 뭐 귀중한 건 없습니다. 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가 꼭꼭꼭꼭 여가 자물쇠를 딱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많이 있어도 안 비줍니다. 근데 이제 미가 3년차 지나고 4년차, 5년차 들어섰을 때, 아, 이런 게 이기수 선생님 이 경무이다 하면 그분은 사실은 한글도 좀 이렇게 틀리게 그게 하더지만 자기 그냥 해왔던 그 노하우를 적어놓은 책을 보여줬듯이 그래서 21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장군당에 한 번씩 올라가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성입니다. 정성. 예, 내가 한번 갔다 온다는 그런 내 자신하고 약속.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뭐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요일을 정해놓고 그 날은 아무리 반가운 친구가 내가 밥 한 그릇 한 가지 해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그 가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마 그런 마음이 필요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신에서 판단하시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슬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신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지. 저는 결정권이 없다고 전번에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오니까 여러분들 내 식구니까 불쌍하고 힘드니까 여러분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중간 역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 재판 받는데 변호사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잖아, 그죠? 얼마나 싹싹 잘 알고 여기 싹싹싹 비비고 하면은 좀 도움 좀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싹싹 비비어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지 내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변호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신에서 신령님과 여러분의 중간에 서로의 통신을 전할 수 있고 네가 신에서 이러이러하니 네가 이러시면 좋겠다. 신령님 얘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빈답니다. 제발 소원 성취해 주십시오 하는 중간 역할. 저는 배달꾼. 신의 종. 그렇지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이번에 이거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밥도 오래 하면은 물만 대충 부어 밥 잘 되겠다. 오늘 물 좀 더 부었다 질다. 뭐 예를 들어서 물 좀 작게 부으면 오늘 밥이 되겠네. 알듯이 우리도 알지죠. 하지만 제자들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됩니다. 언제 죽고 살고 그죠? 아, 딸 놓는다 아들 놓는다 이런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어떨 때? 야, 애기 하나 가져. 이쁜 놈 오겠네. 벌써 천기 누설했다, 그죠? 근데 그래 놓으면 90%는 다 맞습니다. 예, 그래,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딸 놓는다 소리 안 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그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1,000만 원 주고 구슬했는데 내가 하락했는데, 그죠? 그런다고 구슬한다고 다 좋아지냐? 아니잖아, 그죠? 요만큼은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돈 죄는 안 하고 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돈 어디 빚내가 1,000만 원 빚내갖고요. 요만큼 좋아져 놔놓고 나중에 그 1,0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2년, 3년, 4년, 5년 동안 힘들어가는 고행을 따라가는 그걸 모릅니까, 그죠? 그럴 바에는 한 700만 원, 800만 원은 본인들 위해 쓰고 그거 갖고 촛불 켜고 기도회가 가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경향이 있더라. 그는 저는 뭐 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뭐 여러분 전해주고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신에도 결정권이 없고 내가 뭐 조금 밤잠 안 자고 기도 조금 하고 하다 보니 먼지 하나 정도 내가 조금 더 보고
또 저는 몸주가 신의 몸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보러 왔을 때 여러분 조상 중에 가장 한 많고 여러분 가장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내 몸에 청해서 그분이 보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분이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제 능력이에요. 제가 이래 줄게 저래 줄게 결정 없습니다. 이 무속인들 참 문제죠. 저기 뭐 우리 할배가 간데 네 550만 원 갖고 가 구대라 가자. 안 그러면 니는 안 돼. 참 그 할배 참 후손 무당 만들라고도 한데 참 후손 참 업짓도로 만드는 거에 참 그 할배 실력 대단하다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속인들과 왜 유독 무속인들이 인정을 못 받고 무속인들이 왜 갑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 피 속에는 우리 무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느냐 쫓겨났냐면요. 박힌 돌이 도론도라 빼기는 하면요. 절에나 교회나 뭐 인데 가도 11조 뭐 예를 들어 하락합니다 하지만 걔들은 그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딱 정해놓고 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무당 집에 가면 이 집 가면 말다르고 저 집 가면 말다르고 무조건 구대라 뭐 해라 하있기는 이 무당이 단결 안 되고 이렇게 천대받고 산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 이 천대받는 것도 저 자신이 내 탓이죠, 내 탓.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속인들은 앞에서 제가 뭐 이래 뭐 조금 옛날에 잘나도 뭐 있는 게 뭐 이래 앞에서 리드 하는 입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꼭 이래 말씀드릴 때 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살을 깎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얼굴에 춤 받는 일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최선을 다해서 신의 종으로 살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나갈 때는 진짜 좁쌀 내리기가 가벼움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서로 조상님하고 섬기면서 같이 하나 내 식구 전생의 부부인지 뭐 자식인지 모르니 왔으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살이 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지 않냐. 자, 무속인들 공인은 맞다. 공인은 맞다. 왜? 예를 들어 귀신병 걸리시면 병원 가면 못 건시잖아요. 경찰도 잡아야 하는 관제 잡아야 하는 관제 풀이하러 우리한테 오잖아. 그죠? 맞습니다. 공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이면 공인답게 행동을 하고 공인답게 말을 하고 적어도 과식을 섞어서 내가 불을 위해서 과식 섞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살아가는 게 무속이 개바닥이 되질 않아야 되냐. 우리 때는 개바닥이 되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할 때는 적어도 무속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라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도 떳떳한 그런 종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속신앙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두드려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뭐 경북도지사님한테 내가 사단법인 토속문화를 복원하는 단체로 사단법인도 제가 받으면서 저 미친놈 소리도 많이 들었고 내 손에 장지진다 한 놈도 많이 들었는데 토속문화를 복원하는 단체로 사단법인을 받으면 내 손에 장지지게 할 놈이 대구 시내에도 한 20-30명 있었는데 장지진 놈 하나도 없고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사람은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 지가 지 스스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것도 저는 약속을 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한테 나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내가 했던 거 인간이 적어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약속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선녀가 약을 좀 판다고 왼쪽 눈을 깜빡깜빡 걸으시기에 저는 정남각시 할배한테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생님 눈빛도 안 봤습니다. 머리 숙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시면, 이 신사생이죠. 이분 질문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22살 정도 됐, 22살? 신사생. 22살이죠. 아직 어려서 이게 참 고민일 수도 있어요. 아니 고민일 거예요. 분명히 꿈 얘기, 꿈 해몽은 안 해드리지만 이제 이분은 아직 어리니까 잘못하면은 좀 안타깝게 또
이제 이 속에서 못 헤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시면 이분 질문은 제가 드릴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그 귀신이죠. 그냥 귀신을 보고 연가를 보고 하는 거를 제가 좀 틀리다는 거 중학교 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 전에 다 보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건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좀 충격을 조금 받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분도 지금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은 제가 좀 더 잘 아니까 좀 그렇네요. 신사생이네 보니까 01년생 신사생 3월 12일이네요. 김씨 여자입니다 해놨네요. 아, 잉크 향 때문에 저 선생님 저렇게 말할 줄 알고 저 얼굴도 안 차고 머리 박고 있었습니다. 네. 미영현님, 김명씨 이제 언니도 뭐 질문 좀 더 선생님 모시면 드릴게요. 네. 아, 채훈이랑 동갑 맞습니다. 신사생. 네. 그래 제가 아까 장문당에 올라갔을 때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제 뭐 저녁이들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차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조금 무섭다, 무서워서 못한다, 하고 싶은데 무서운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더 무서움도 없고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요. 신사생이죠. 신사생이면 이제 22살 정도 되는데 신사생 3월 12일 김씨 여자인데요. 꿈에서 이제 무당이 나오고 어린 아이가 귀신이 자꾸 꿈에 보여서 부모님 아프다 뭐 한다 이러고 알려주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해놨네요. 예, 그거는 뭐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겠다 그죠? 얘기 문제라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뭐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길을 오면서 해왔던 것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걔는 신명 쪽이 아니고 아마 우리 쪽에 할머니가 많이 좀 빌었던 분이 한 번씩 애한테 조금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사생들이 잘 되면 영 잘 되고 못 되면 영영한데 큰 뇌보다 작은 뇌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생들이, 뱀띠들이. 근데 크게 된 사람들, 완전 크게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조금 이 조상바람이나 이런 바람을 좀 많이 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생들이 보면 위장이나 장 쪽으로 아랫배 쪽이 좀 찬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동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얘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제자 참 많이 내기로도 많이 냈지만 또 아닌 제자들은 또 전방문을 또 많이 닫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가는데 참자 기억에 남는 거는 경기도의 저 부천 쪽입니다. 5살 된 애 제가 내 제자는 아니지만 제가 신을 봤는데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참 기가 차요. 그래서 5살짜리가 과연 신이 와도 제가 정말 해내겠나 싶었는데
그날 사실은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린 게 한 10손가락 안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5살짜리가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 선생이 애를 못 가르칩니다. 뭐라 하면은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얘가 다 해버립니다. 저거 아빠가 어디가 밖에 나가 뭐 하고 오면은 들어오면은 저거 아빠 했던 행동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아빠 이랬다고 막 하면서. 그리고 코피가 한번 나면은 한 100일씩 코피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신당이나 이런 데가 절 한번 가고 막 코피 딱 멈춰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을 이제 가름을 탔는데 참 그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나이 73살 먹는 할머니를 또 제가 신을 한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시집을 하고 아들 하나 놓고 딸이 5명이에요. 근데 딸 5명이 다 이혼을 해가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친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낳아놨다고 자식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본인이 칠성이라도 받아서 모시고 그래라. 아니면은 지금은 이혼해가 와서 다행인데 장가 못 가는 아들내미 본인 몸띠보다 더 소중한 아들내미 한테 잘못하면은 치면 골치 아프니까 가라 했더니 할머니 화를 확 내고 나갔어요. 가길래 뭐 예 가고 그죠? 그랬는데 그분이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난 그분인지도 몰랐어요. 점사를 하루에 3, 40명, 4, 50명 계속 봤으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아침에 담배를 점사를 한 10시쯤 내가 점사를 보다가 담배가 하도 없어서 담배 한 갑 사러 간다고 그 밑에 그 평리동 그 평리유통 앞에 담배 사러 갔는데 갈 때 보니 얘는 좀 앞면에 있는 할머니가 대안 앞에 서성거려서 왔길래 뭐 나 담배 사고 또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더 가려고 하면 더 가든지 나오려고 하면 나오든지 가지 와 나무 대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갈게 할머니가 울더라고요. 그러면 볼리볼도 도로서 가면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예약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왔는 순서대로 이 사람 가고 나면 이 사람 들어오고 이래 점사를 봤으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한 10시쯤 되었는데 내하고 이제 상담 시간이 한 6시쯤 됐어요. 상담이 됐는데 그래서 하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대신판에 절을 하면서 꿇어앉더라고요. 그래 왜 하냐고 괜찮다고 편하게 앉아라 했더만은 그 아들이 진짜 그 아들이 저녁에 한 11시쯤 됐는데 서리파 신고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더래요. 밖에 나가더래요. 자기는 그 대도로병 3층에 살았는데 그 넓은 도로에 8차선 도로에 가길래 어디 가노 가게 엄마 내 담배 한 갑 사올게 하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하고 빨리 갔다 오느라 했는데 순간적으로 얘 담배도 안 피운데 무슨 담배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도로 쪽에 창문을 탁 여니까 그 차가 그 8차선 도로 막 달리는데 애가 그냥 귀신시티 쪽바로 걸어가더니 자기 보는데 차에 바치가 뭐 바로 안 좋은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재미시대가 다시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성을 받아 모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아들은 보냈지만 그 칠성을 받아 모셨는데 칠성을 받아 모시고 나니까 참 신기한 게 그 딸내들 5명이 다 원래 원칙 직장한테 다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가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줄 몰랐다. 내 새끼는 내가 내 가슴에 묻고 갔다면서 그
제 밑에 참 가슴을 치면서 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 참 신이 이래 무서운가 싶을 정도로 제가 좀 또 멘붕 상태에 좀 왔는 적도 있는데 이 참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우리 가족들 이래 오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지금도 제가 상담 들어온 대로 막 받으려고 하면 진짜 많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만 저 가부가 걸리고 저 체력도 안 되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하나로 더 챙기려고 하면 너무 이래 많은 인원이 돼서는 제가 저 힘이 부족하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작게 가는데 진짜 가족 여러분들이 가 있을 때 저도 마음이 사실은 가슴습니다. 아플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까지 내가 신바람이다 할 정도의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지금 최근에 대해서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그냥 믿고 초 한 자리 키우고 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좀 망강 좀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참 불을 켜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 보면 저 정말 흐뭇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도당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장군님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내가 단청도 하고 도당을 이쁘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는 분들 더 도와줘라 싶어서 이 길을 계속 더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이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뭐 저 것 아니고 가족 여러분들 거지만 그래도 신령님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처음에 신을 받고 할아버지 그 신을 받고 뭐 압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이 상의할 때도 없고 이래가 나는 절에 있었으니까 절에 법당은 한 40평 돼야 크게 돼야 되니까 떡 40평짜리 2층 40평짜리 독채를 떡 얻어놔 놓고 네모 번다도 얻어놔 놓기네 돈은 없지 뭐 왜합니까? 그러니까 오더만 선생님을 한 사람 오더만은 보기 참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배들이 모셔준데 그 옆에다가 거기다가 한 5분의 1 정도 그냥 판넬로 칸막이 쳐가 거기다가 내가 가는데 선생님을 한 사람이 전기 판넬이라는 거 하는데 뭘 해가 야야 볼를 놓더니 나야 사람이 살지 하는데 전기장판 가는 거 했습니다. 아니 내가 신의 제자인데 할배들은 저 냉방이나 놔놓고 못이나 놔놓고 나는 왜 떳떳한 데 자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하면 3년 동안 내가 냉방에서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 길을 처음에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내가 그래 와봤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참 신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싶어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합니다. 너무 이 길 고행 아니 그 뭐 냉방에 자고 비린 거 가리고 뭐 태백산 일월산 뭐 어디 뛰다니고 밤잠 앉아 비가 오고 뭐 비 맞고 비누를 속에 움막 쳐놨다가 비가 새가 자고 나가 비가 다 옷이 다 젖어가 그 참 간적 자는데 멧돼지가 와가 막 쿡쿡 쥐 박는 거 이거 그때 잠시 고생이지 정말 고생은 제 자신하고의 싸우는 것부터가 이기는 게 정말 힘든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왔는데 내가 그리 와봤으니 그래서 나는 제자마저도 제자 바로 안 내줍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산에 와가 그러면 나는 진짜 말도 안 맞추고 완전 진짜 무슨 불이 됐지 불입니다. 그래도 이놈이 신의 길을 가겠다 싶으면 그때서 신문 엽니다. 안 그러면 안 엽니다. 왜? 신문 열어놓고 제자를 안 하면 나도 그놈한테 업을 짓게 되는 기고 그놈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죠? 돈 갖고 돈 있는 놈은 신 받는 놈 없고 전부 다 빚을 내든지 다 해가 주위에 거 끌고 모아가 하는데 거기다가 하면 인생을 바꾸는데 신 받는 거는 작게는 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크게는 그 사람 입으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갈림길에 있는 게 신이래요. 근데 요즘 참 기가 차죠. 전 보러 가보니 야, 네 신줄이다 돈 대출 받아온나? 은행에 태아가가 대출 받더래가 신고 대푸는데 그거 못 불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신제자를 안 내고 있고 신이다 싶어도 한 번 더 찍고 보자 싶을 정도로 두들겨보고 두들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내가 왜 가족이라 하겠어요. 그죠? 저는 내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본인들한테 어마어마 알랑방구 깔고 일하는 못하는 게 또 제 입장입니다. 왜?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는 저를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신령님 모시고 장군님 모시고 이래 보시고 오셔야 되지 저를 보고 오면 사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입안에 혀같이 놀아갖고 뭐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저 영업하는 사업하러 가지 그죠? 내 돈 벌려고 하면 사업하러 가야 되지 그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와서 각오할 때 나는 그냥 뒷모습 보고 옆모습 보고 이렇게 보고 한번 보고 맞나? 그러면서 아 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네. 아 이놈이 지금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네. 이러면 제가 야 힘내라 오시면 뭐 좀 좋아지네? 하고 농담 한번 툭 던져주면서 그 마음을 좀 열어놔 주는 거고 좋아지면 아 저거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그냥 감으로 잡고 갑니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참 집에서 대개분 보면은 저는 이 신 받을 때 내 혼자밖에 없으시게 누가 옆에 울어줄 놈도 없고 웃어줄 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신을 받는다 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아파하고 얼마나 갑니까, 그죠? 근데 참 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은 머리 까고 스님 하러 간다 하면 족보 파악하라 했습니다. 근데 인도수는 뭐라 합니까? 옳은 성이 하나 나오면 구족이 천도한다 해가 그거는 완전 대통령 되듯이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됩니까? 무당이 진짜 천신제자 제대로 나오면은 집안에서 축하해주고 다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옳은 제자 되라 하고 네 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신의 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올 때 너무 힘들게 진짜 매미 아시죠? 매미 태풍 때 나는 그만큼 매미가 시기 온 줄 모르고 나 매미 참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앉아서 기도를 그때 100일 목 잡아놨을 때입니다. 100일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매미가 위에서 밑에는 비가 좀 왔지만 위에서 그만큼 비가 온 줄 몰랐는데 바위가 쿵쿵 물에 떠내려간 바위끼리 부딪히는 소리 나길래 보니까 내 허리짝에 물이 차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보고 막 가길래 반대편 산으로 나왔는데 참 그래서 이 길을 오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은 저도 참 순탄한 게 너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예. 또 매미라 하니까 또 이야기할게요. 매미가 왜 자꾸 맴맴하고 웁니까? 7년 동안 땅속에 궁뱅이로 있다가 나오가 일주일 만에 가니까 서글퍼갖고 나오자마자 울어제낀답니다. 그 매미 참 시급했죠. 매미 태풍에. 예. 또 그거는 인터넷 찾아봐라. 맞다. 7일 있다 가는 거야. 전부 다 내가 뭐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 다. 그래 이 머리를 공부해 보시면 대통령 따먹게 해보면 따먹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야 니 좀이면 더 살고 우리 엄마나 누가 무당하면서 야 이래 살아야 돼 계시면 내가 이래 안 살았지. 대반만 대통령 해먹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약도 다 팔았고 시간도 다 되고 2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또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씨. 선생님, 아버님 산소가 마을 공동묘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생겨 이장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제발 골프장 들어오지 말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또 이야기 못 하겠다 그죠? 근데 공동묘지는 아버님이 공동묘지에 계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골프장에 들어오도 안 들어오든 자식들이 산소는 한쪽으로 딱 잘 모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버님이 본인이 알다시피 전염병이나 뭐 산소 못 쓸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장해도 산바람 들고 있는 거 없으니까 공동묘지라 하면은 참 그렇죠. 옛날에 그 국유지 같은 데 있는데 없는 사람들끼리 막 하는데 아버지를 근데 모시놨다 하면은 그거는 자식으로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따뜻한데 양지 쪽에 땅 좋은 데 연데 모셔주는 것도 자식이 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 골프장 못 들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살아생전에 우리 아버지 새집지가 저 깨끗한데 햇볕 지고 양지 좋은데 양지 바른데 내 아버님 산소라도 하나 옮길 수 있는 어디가 돈 좀 버릴 수 있도록 내 건강 주시고 돈 좀 버리가 아버지 그래 깨끗하게 모셔놓도록 해주시오 하는 그 기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기는 우리끼리 할 말로 공동묘지 같으면 판자총이고 내 아버지인데 그죠? 호텔은 못 모시더라도 그래도 깨끗한데 혼자서 조용한데 그죠? 양지 쪽에 모셔주는 것도 자식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공동묘지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물론 뭐 골프장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뭐 단장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골프장이 또 공동묘지 골프장 들어온다 하는 그 놈도 또 이상한 놈이에요. 그 아마 뭐 내 전번에 벌에 쏘이듯이 좀 그런 게 좀 많을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그런 게 해놓으면 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듣기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이 그 하려고 하는데 그 뭐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깨끗한 산소를 하나 모셔놓고 가도록 내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해서 내 그런 거 하나 만들도록 해주세요. 하면 요즘은 산소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변두리 같은 데 가면 산소 쓸 자리 가면은 뭐 조금 이래 뭐 산도 경계 청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200평, 100평도 이래 하니까 아마 전번에도 얼마 전에 영천에 계시는 분 저하고 한 20년 이상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뭐 산소 따물에 가길래 요 인고 쪽에 거기에 뭐 120평 잘라가 했는데 그거 뭐 500 뭐 몇만 원 줬다 하더나 주고 잘라서 그거 뭐 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가 모셨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건강 주시고 돈 좀 벌여갖고 우리 아버지 따뜻한 데 모실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이래가 거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 말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이 또 골프장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또 조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남이 잘 되는데 잘 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면 그 업이라 하거든.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받는다 하거든. 그것보다는 서로 거기도 좋고 나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그죠? 그런 쪽으로 길을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제법 살살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아마 다음 주나 되면 아마 여기 도단계 때 오시고 이러면은 아마 약차를 이제 제 입에서 커피 한잔 해라 하는 것보다 약차 한잔 마시고 하라 할 정도로 한번 준비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는 항상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무당할게요. 무당에서 1등 할 테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하고 해서 1등 할게요. 여러분들은 각자 하는 분야에서 1등 해서 마음 먹고 떠 먹은 대로 항상 소원성 자시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웃음소리가 팍팍 나도록 그래 열심히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 가노 우리가? 다음 주 적시적시 하고 나면 바로 강화도 가나? 예.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 적시는 또 차로날 걸리나? 25일 날. 예, 차로날 아침에 빌고 저녁에 뵙고 그 다음 날은 실물로 강화도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법당에 앉아있는 등짝이 춥네요,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저희는 화요일날 적시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